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부흥부의 한국경제 부흥계획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종전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한국경제 재건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었는데 이때 중요한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재건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는 지난 시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유엔의 의뢰로 재건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자신의 재건 계획을 준비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국 정부의 재건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1955년 7월 부흥부 시안이라 하여 한국경제 부흥계획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이 계획이 수립된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중요하였습니다. 첫째, 미국의 원조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은 유엔 중심의 원조에서 미국 중심의 원조로 대한 원조 정책을 전환하였고, 이에 1953년 4월에 한국 경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한국 경제 재건을 위해 필요한 원조액을 평가하기 위해 헨리 타스카가 이끄는 미국 대통령 특별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하였습니다. 타스카 사절단은 한국에서 2개월여 동안 체류하며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한국 경제 강화라는 타스카 보고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제 한국 경제 재건을 위해 본격적인 원조가 도입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원조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시기에 맞춰 한국 정부 내에서도 정부의 구상을 담은 경제 재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유엔이나 미국이 수립한 재건 계획은 한국 경제의 재건을 위해 수립한 것이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제약 조건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의 원조는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 재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미국의 대외 정책과 대한 원조 정책 목표가 더 중요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재건 계획을 수립하여 미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원조를 요구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 부흥 계획서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5년 7월에 발표된 이 계획은 그 훨씬 이전부터 준비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이 기정사실이 되고 있던 1953년에는 타스카 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하고 미국을 대표하여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원조 관련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경제조정관 타일러 우드가 1953년 8월에 임명되어 미국은 한국의 원조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이에 기획처에서는 한국 정부의 재건 구상을 담은 원조 자금에 의한 경제 재건 계획의 기본 방침을 1953년 8월에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경제계획 작성 지침에 해당하는데 비료공장, 시멘트공장, 전력시설 등의 건설에 중점을 둔 것으로 한국 정부의 재건 구상을 엿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종원의 연구에 따르면 이 기본 방침에 근거하여 기획처, 상공부, 농림부 등을 중심으로 일련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하였고 이것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경제부흥 5개년 계획안이 완성되어 1954년 7월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1954년에 수립되었다고 알려진 5개년 계획안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작성된 5개년 계획이 1955년 7월에 발표된 한국경제 부흥계획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1955년 7월에 발표되었지만 계획의 시작 연도가 1954년으로 되어 있다는 점, 다음에 한국경제 부흥계획서에 따르면 이 계획은 부흥부의 과거 2개년간의 실질 경험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고 한 점, 마지막으로
당시 일간지에 보도된 1954년에 작성되었다고 알려진 5개년 계획안의 목표나 외자 소유액 등이 한국경제 부흥 계획서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한국 정부가 수립한 이전 계획과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5개년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이전 계획에서도 5개년 계획을 언급했지만 실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1인당 소득과 같이 수량 목표 등을 최종 목표로 상정하고 부문계획, 재원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전 계획보다는 계획 수립 절차가 훨씬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마 이것은 외국 기관의 5개년 계획 수립 등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의 최종 목표는 생산의 증강, 국민소득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한국 경제의 기반을 타국 의존으로부터 자립할 수 있게 재건하고 발달시키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1인당 소득을 계획기간 동안에 전쟁 이전의 최고 수준인 1949년 1인당 소득 수준에 도달하고 이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1949년의 1인당 소득은 87달러였는데 전쟁 직후인 1954년, 즉 계획의 1차 년도에 1인당 소득은 65달러에 불과했지만 계획의 최종 연도인 1958년에 88달러에 도달하고 1960년에는 101달러에 도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 계획은 생산의 근간이 되며 국민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기간산업, 사회간접자본, 농림수산업, 광업 등을 복구 건설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이 계획에서는 내산 보고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비료공장, 시멘트공장, 석유정제업, 인조섬유공장 등과 같은 기간산업의 건설 계획이 대거 포함되어 총 외화 소유액이 22억 6,600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자립경제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의 수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계획에서는 1954년에 수출 목표액을 4,100만 달러로 상정했고 이후 매우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1956년에는 9,600만 달러, 1958년에는 1억 4,500만 달러로 예상하여 1954년에 비해 무려 3.6배 증가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 목표는 공산품이 아니라 내이산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농산물, 광산물 수출로 달성하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의 재건 구상을 엿볼 수 있고 장기 경제 계획의 필요성이 확산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해방 초기부터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이것을 기반으로 한국에서는 정부 수립 직후부터 경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전쟁기까지는 주로 1년 계획과 물동 계획의 성격을 갖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종전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원조 도입이 예상되면서 경제계획 수립도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는 외국 원조 기관에서 수립한 한국경제 재건 계획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국 정부가 수립한 경제 부흥 계획이었습니다. 이 두 계획은 원조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자립경제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는 같았지만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자는 원조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했고 후자는 원조를 최대한 활용하여 한국 경제를 재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세 번째 강의로 1950년대 경제계획이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강의에서는 박정희 정부의 등장과 제1차 경제개발계획 수립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